하하이, 북런던 더비 분석 들어가 봐야겠죠?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조르지뉴가 못하는 건 알겠는데 라이스는 잘하는 티가 안 나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볼 때는 상대 선수지만 라이스에 집중해서 경기를 봤었습니다. 보다 보니 경기 때는 안 보이던 라이스의 실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번에는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얼마나 아스날이 잘 방해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 과정에서 라이스의 움직임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토트넘의 빌드업의 시작은 로메로와 반더벤, 비카리오 3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수마, 그 위에는 포로나 우도지가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선수단 개인 마크를 붙이며 비카리오의 패스 선택지를 줄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포로, 제주스, 비스마, 비에이라, 우도기, 사카, 로메로, 은케티아, 반더벤, 웨데고르를 기본으로 두고 유기적으로 움직임에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혹은 반더벤이 있는 곳의 선수가 점점 비카리오에게 전진하며 압박했죠. 이게 토트넘의 기본 빌드업 구조에 대한 아스날의 압박 방안이었으며 토트넘은 이 압박을 풀기 위해 조금 더 유기적인 로테이션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스는 후방에서 이를 지켜보며 아스날의 전방 압박 라인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몇 개의 장면들을 보며 분석해보도록 하죠. 이 장면은 제주스가 날려먹었던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메디슨이 그 자리에 갔고 공을 빼앗겼는지 보도록 하죠. 토트넘은 우도지를 공미 자리로 올려놓고 메디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우도지를 막하던 사카는 아래로 내려가고 라이스가 메디슨을 따라 올라왔죠. 이후 과정을 살펴보자면 은케티아가 포로와 비카리오 사이를 막고 있었고 비카리오는 로메로에게 공을 건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로테이션을 눈치챈 라이스가 사카에게 메디슨을 막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은 포백 보호를 하기 위해 내려갔죠. 비카리오와 포로 사이의 패스를 막던 은케티아가 로메로를 막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수가 없어진 포로가 아래로 내려가 공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로메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비카리오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이후 비카리오는 반더벤에게 곧바로 패스를 건넸습니다. 웨데고르가 비수마를 신경 쓰느라 늦은 사이 반더벤은 우도기에게 패스를 하기 위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우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도기도 곧바로 깨닫고 아래로 내려왔지만 움직임을 파악한 사카와 라이스가 다시 스위칭을 가져가며 우도기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막았고 공은 다시 비카리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우도기를 등지고 뛰던 사카가 메디슨을 따라가다가 방향을 바꿔 우도기를 따라가는 것을 보니 라이스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더벤을 압박하러 가던 웨데고르가 속도를 살려 비카리오를 막으러 갔고 자기 매치업인 라이스와 멀어진 메디슨이 공을 받으러 빈 공간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스의 지시로 포로를 막하던 제주스가 메디슨을 향했고 라이스는 혹시 모를 탈압박을 대비해 포로의 옆라인에 위치하죠. 그리고 라이스와 멀어져 마크가 없다고 생각해 다소 굼뜨게 볼터치를 한 메디슨이 아래에 있는 반더벤에게 원터치 패스를 넣지 않고 기다리는 사이 라이스에게 지시를 받은 제주스가 메디슨을 압박하며 볼을 탈취했고 나로우를 발사하며 시퀀스가 끝났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메디슨의 실수로 인해 나온 장면이었고 반더벤에게 공이 갔으면 토트넘의 탈압박 성공 장면이었을 수 있지만 메디슨의 실수를 유도해낸 것은 라이스의 빈틈없는 압박 지시였습니다. 다음 장면인데요. 제가 말했듯 1대1 아크 압박에 로메로 쪽의 은케티아가 길을 좁히며 비카리오를 압박했죠. 하지만 비카리오의 좋은 롱킥으로 사라에게 한 번에 공이 넘어갔고 은케티아가 비카리오에게 붙어 프리해진 로메로가 공을 잡았습니다. 아스날은 은케티아가 없기 때문에 제주스가 로메로, 비에이라가 포로를 막했지만 은케티아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에 비스마가 프리해졌습니다. 쉽게 공을 받은 비스마가 메디슨에게 연결, 이 공을 포로에게 원터치로 넘겨주면 토트넘의 탈압박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스는 이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메디슨이 공을 받을 때 접근해 뒤에서 다리 사이로 태클을 넣으며 정확하게 공만 빼냈습니다. 토트넘의 빌드업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중요한 순간 커트해냈죠. 이후 연결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크로스를 받으러 가는 메디슨의 침투 움직임을 막아냈고요. 이후 상황에서도 메디슨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며 메디슨과 공의 직선 코스를 계속 방해하며 메디슨을 향한 컷백을 지속적으로 막아줬습니다. 보여드린 장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본다면 라이스의 수비와 조율 능력,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은 최고였습니다. 조율 호소인인 누군가도 좀 보고 배워야 할 텐데요. 동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토트넘의 빌드업을 방해했으며 토트넘의 중심인 메디슨을 훌륭하게 마크해냈습니다. 괜히 고평가를 받는 선수가 아니네요. 메디슨이 어시를 올린 것도 라이스에게서 벗어나 있을 때 올렸고요. 라이스가 후반까지 있었으면 토트넘도 공략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얘 때문에 뒤이어 들어온 조르지뉴가 너무 비교됐죠. 그러면 라이스에 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아스날 이야기만 하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토트넘이 어떻게 간간히 압박을 떨었는지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게요. 라이스는 아까 풋백 보호를 위해 너무 높게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메디슨이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스날에 한 명 부족하니 토트넘이 후방에서 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장면도 메디슨의 어정쩡한 실수였을 뿐 축적 유의를 가져가며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장면이었고요. 라이스가 나간 이후에는 메디슨 쪽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사이드 쪽에서 공을 잡은 후 포로 우도기와 함께 풀어서 중간으로 공을 보냈죠. 혹은 토트넘도 높은 위치는 아니었지만 하프라인을 넘어오는 압박을 통해 옆수를 나갔고요. 확실히 이 경기에서 후방 빌드업은 많이 방해받았고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비수마, 메디슨의 개인 드리블 말고는 후방 빌드업이 부족했죠. 아스날 정도로 체계적이고 강한 압박을 상대하는 뭘 더 익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북런던 더비 리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토트넘의 리빌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